255쪽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단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켜져야 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대해 친구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국가와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함께 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제목의 인 4.19 혁명. 4.19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날짜예요, 날짜. 사건이 일어난 날짜인데 1960년 4월 19일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딱 이날만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린 초등학생들도 서울 수성초등학교 학생들 시위하는 장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섭이라고 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일기도 있네요. 그래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로 해서 4월 이전에도 그리고 4월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사료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내무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이 증거로 남아있죠. 59년 11월부터 지금 준비했고요.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조원들의 표를 확인해서 자유당 선거운동원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비밀 투표가 유지가 안 되고 있죠. 거기다가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포하고, 지금 겉으로 몇 개만 봐도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19 혁명은요, 원인이 되는 3.15 부정선거가 1960년 3월 15일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선이었는데 4대 대선이죠. 4대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통령 후보였었던 조병옥이 굉장히 찜찜하게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부통령으로 당선됐었던 장면 대신 이기붕이라고 하는 자유당 소속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했고 결과를 다르게 발표했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불법 자행하는 걸 경찰과 공무원들이 도왔고 정부는 모른 척을 했고 오히려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다라고 전국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단 실종됐었어요.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한 일주일가량 있다가 시신이 바닷가에서 떠올랐는데 이 시신의 형태가 눈알에 경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루탄이 박혀있는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당연히 학생들이 분노를 했겠고,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지만 바로 옆에 있는 부산, 그리고 경상도의 굉장히 큰 대구, 그리고 서울까지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특히 이제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공무원도 군인도 경찰도 아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4월 19일에는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인데요. 일로 사람들이 향하게 되자 경찰이 심지어 발포를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건은 공산당이 조종을 하고 있다.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승만 정부는 지금 선생님이 계엄령에 대해서 써놨는데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인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어디 이동할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잠깐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할 때만 발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리는 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서 공개적인 언론 성명을 발표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시국선언이라고 합니다.
시국선언 등을 발표를 하면서 4월 25일에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인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서 4월 26일에 이승만이 내려가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하야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우리 2017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도 처음에는 박근혜의 하야하라라는 구호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하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탄핵까지 구호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권력을 아래로 내려놓고 들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들야. 그래서 내려놓고 권력을 돌려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야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한국 역사에서 지도자를 학생과 시민이 이런 시위들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독재 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건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4.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1948년부터 60년까지 지속되었던 길고 긴 독재의 터널을 이제 끝내게 됐고요. 학원 민주화라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원은 여러분이 학교 끝나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인 장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공교육 기관 전체에 대한 경찰이 뭐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학원 민주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해명이라 이런 요구들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승만 정부가 계속 위협하면서 너네 이렇게 하면 북한이 쳐들어와 라는 이름으로 반공 정책을 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요구들이죠. 평화통일운동 활성화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학생회담, 요건 이제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학원 민주화를 한다든지 뭐 노동자나 농민도 자기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통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중립화 통일론 여기 있죠. 중립화 통일론. 그래서 한반도가 갈등을 겪지 않고 중립국으로서 하나의 정부를 이룩하자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제안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쟁을 종결하자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왜 우리 땅인데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가지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하는 이제 이 구호들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무너졌고 이승만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치러졌던 불법적으로 치러졌던 3.15 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이나 이기붕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새롭게 선거를 해서 이제 총선을 뽑았는데 자유당이 아닌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대표인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쥐게 됩니다. 이걸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내각 책임제 선생님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형태. 이것이 이제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장면이 내각의 대표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도, 공무원들을 공개 시험 봐서 뽑는다든지 지방에서 이제 지방 사람들의 그 실권을 존중해서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전후에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던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한 차근차근 4,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좀 뭐였냐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이제 부정선거 처벌 책임자 중에 처벌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잠시 선생님이
예, 여기 있네요. 최인규라고 하는 이 내무부장과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벌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또 아무런 처벌도 없이 하와이에서 아주 이제 자연사할 때까지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재산을 긁어모은 사람들, 정경유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도 좀 두려워하다 보니 쉬쉬했고, 무엇보다도 다음 진도에서 우리가 배울 거지만 박정희라는 군인이 나타나서 북한을 핑계를 대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쿠데타에는 무력이 동원됐죠. 막 탱크도 오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일어났을 때 이 장면 내각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막거나 여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권력을 그냥 넘겨줬어요. 그래서 4.19 혁명으로 분출된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했던 국민의 바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군사정부가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4.19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한 달 전에 3월 15일에 치러졌던 4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3월 15일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당시에 조사를 해놓은 부정선거를 지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각종 정말 불법 그리고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이제 조치들이 보이고요.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나? 한번 적어보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밑에 있는 조병옥 박사가 죽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다든지 이런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의 전개가 나와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김주열 시체가 떠올랐다든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악강패들에게 습격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교수들이 시위했다든지 그리고 26일 계엄군 27일 대통령 사임서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5월 29일에는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하는 그래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어떤 학생들의 이름인지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한번 적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 과정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공부를 할 때 운동, 혁명, 반란, 쿠데타, 의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스포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통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새마을운동, 광주민주운동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이나 이재명의 의사,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의 활약상 그리고 혁명이라는 것은 레볼루티오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에 나오는 역성혁명 그래서 정치나 조직이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그리고 권력 교체 형태, 기존 사회 체제를 바꾸는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별개로 프랑스에서 온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빼앗는 걸 쿠데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정변, 갑신정변 같은 경우 쿠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혁명과 운동 그리고 이제 의거 이런 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4.19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관이 형성될 것 같아요.